네, 뭐 이성호 부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굴러가는 것 같지 않다. 주가가 오를 때는 참 그 버블 영역으로 갈 때는 매우 그 비합리적인 그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데까지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피해보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잘못 갔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새 뭐 그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저항받고 조금씩 밀리면서 다시 또 박스권으로 회귀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심에는 뭐 이 스마트폰, 모바일 어떤 세상,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전자결제 관련주 급등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과연 이 부장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참 요새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실제로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뭐 실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일단 다날하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최근 한 달 만에 1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6월부터 꾸준히 올라서 한 160% 정도 올랐고요. 네. 그 밖에 인포뱅크, 또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정보통신 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약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KG 이니시스 상한가, KG 모빌리언스 상한가, 다날이 지금 11.87, 한국사이버결제가 10.25%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과연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Y2K에서 비롯된 그 인터넷 혁명, PC가 그때 막 도입이 되고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가 제1혁명이었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그 선이 없어진 모바일로서 제2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혁명 때문에 SNS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훨씬 더 폭발하고 있고 또 유튜브가 확산된 데 이게 상당히 공헌을 했다라고 보이고 사회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어떤 스마트 기기가 최근에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거기서 쓰이는 게임 또는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콘텐츠가 늘어나고 이걸 또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 과정에서 이 바로 전자결제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다라고 보이는데 더군다나 정부가 또 이제 스마트폰 직불결제 제도를 11월 8일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카드사들 또 은행들 또 유통업체 통신사들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그 모바일 카드라든가 전자지갑 서비스, 뭐 구글 월렛도 뭐 그렇게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결제 시장이 분명히 활성화될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참 그 방송을 좀 유쾌하게 해야 되는데 이 참 버블 얘기를 좀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하기에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환호를 하면서 뭐 성장성이 도대체 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주가가 아주 그냥 폭등했던 사례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다시 또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이제 결제업체까지 게임에 이어서 이제 결제업체까지 다시 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성장에 대한 기대뿐인지 아까 그 언급하신 기업들의 실제 이익이 좀 변화하는 게 있는지 또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아직 3분기 이익은 발표가 안 됐지만은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카카오톡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카톡. 뭐 룰더스카이라든가 타이니팜 같은 모바일 게임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달궈 놓은 상태에서 7월부터 이제 그 카카오톡이 본격적으로 게임 서비스, 자기네 플랫폼을 이용한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애니팡, 썬데이 토스의 애니팡이 거의 뭐 이제 국민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삥삥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 들리는. 이게 74일 만에 무려 다운로드가 2천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한 3천만 명인데 그중에 벌써 3분의 2 정도, 70%가 다운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하루에 접속한 사람이 1,0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니까 5명 중에 1명은 하루에 꼭 들러본다는 거고 동시 접속자 수도 300만 명까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 국민 게임이라는 친구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남녀노소가 뭐 지금 뭐 지하철에서도 보시면은
60 정도 되신 할머니들도 애니팡을 하는 것도 저는 봤는데. 이 부장께서 좀 하십니까? 아, 저도 당연히 하죠. 이거 뭐 아. 주가와 연관이 된 거는 다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하고 저는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런 거 해보셔야죠. 네. 이 지난 추석 연휴, 그러니까 그 5일로 봤을 때 네. 이 애니팡하고 같이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캔디팡이라는 게 있고요. 캔디팡. 아이러브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게임 매출이 5일 동안에 40억 정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출하고 이제 그 카카오톡의 결제 수단인 초코, 그리고 선물하기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야. 다날이라든가 KG 모빌리언스 같은 회사들이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제를 대행해주고 있다. 네,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 이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결제는 과거에는 이 주로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스 뭐 이런 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건 또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당히 이 회사들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야. 그 모바일 카카오톡이 아이템 거래 시작한 이후에 이 카톡 게임 센터 등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 이니시스가 6월엔 100억이었는데 이게 9월달에 170억으로 한 70% 늘어났습니다. 다날도 역시 뭐 이런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최근 NHN 라인 같은 서비스도 뭐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장이 열려지고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KG그룹의 이니시스가 6월달 100억 매출이었는데 이 카톡 열풍에 힘입어서 9월달에는 170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들의 매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직불 뭐 결제, 전자결제 뭐 이런 것들을 또 도입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기대감이 이제 계속 그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어떤 기대감은 좀 일방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결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비중이라든가 영역을 차지할지는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대감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를 하는 부분이 지금 전자결제주를 이끌어가는 요인이고, 네. 또 한 가지 다른 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전자결제, 네. 그걸로 인한 그 어떤 기대감이, 그러니까 실적과 기대가 모두 다 주가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1월 8일부터입니다. 스마트폰 직불 결제가 이제 그 시행이 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예, 그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좀 일찍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존의 직불 카드를 만들려면 은행에 가서 직접 이제 본인을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법을 고쳐가지고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받고 다운받아서. 전자인증만 하면은 야.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은행을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건데요. 만약에 이게 사용이 되면 ARS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건 살 때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ARS 전화 오면은 그 네.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누르면은 누르면. 요건 좀 불편하고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열어가지고 바코드에다 대면은 네. 거기서 결제가, 요건 좀 편리해서 여기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기존의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한 1%만 가져오더라도 지금의 모바일 시장 전체 규모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꺼운 지갑이나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야. 좀 되는, 편리하고 좀 또 뭐라고 그럴까요? 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또 그거 딱 되면 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아. 것도 좀 있을 거고요. 또 카드 발급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음. 또 아직 그 확정은 안 됐지만 국무회의에 통과된 게 연말에 우리가 저 소득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득공제 비율이 지금은 둘 다 20%인데 신용카드는 15%로 내리고 직불카드는 30%로 올리는 올린다. 그런 법이 지금 곧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요. 가맹점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이게 좀 싸다라는 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할부 금융이라든가 현금 서비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계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금감원 쪽의 기대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미 휴대폰 결제 시장이 진출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로 다나라고 바로 네. KG 모빌리언스 등 이런 데들이 맞아요. 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부장께서 그 전자결제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성,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속에서 이런 모바일 결제 업체들이 어떤 좀 그 영역을 차지할 것인지를 좀 짚어주고 계신데,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이러는 거가 조금 내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이런 그 카드가 있어서 요걸 통해서 결제를 하고 사인을 실제로 하고 그래야 좀 안심이 되죠. 예, 그래야 좀 안심이 되는다고 저는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 인터넷 그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뱅킹도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불안하다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새로운 거를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이 전자결제, 특히 이 전자직불결제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예. 이게 이제 기존 카드가 있는데 굳이 그걸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저는 그래요. 사실 뭐 돈이 없어서 문제지. 결제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2010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412조고요. 네. 직불카드는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네. 0.07%에 불과한데 이게 직불카드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체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 51조 정도 사용이 돼서 신용카드의 한 12% 정도 되고 있는데 체크카드는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 체크카드는 일부 신용 기능도 좀 있어가지고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직불카드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체크카드는 뭐 말씀드리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 전자 직불 결제 수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가맹점수가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고 또 그 가맹점들이 다 쓰게 하려면은 바코드 리더기라든가 뭐 어떤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들여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핸드폰 카드 잃어버리는 것보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차에다 두고 내리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고 분실됐을 때 또 이게 보안에 좀 아직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금액이 30만 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한정돼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요. 신용카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할인 기능이 없다는 거, 또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 네. 신용카드 이거 잘만 사용하면 한 서너 개 갖고 잘 사용을 하면은 한 달에 뭐 5만 원 이상도 세이브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능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탈 때도 뭐 10% 할인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후불이지 않습니까? 네. 신용카드는. 나중에 돈 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자를 감안하거나 여러 가지 사용에 편리를 한데 이건 그게 없다라는 거고요. 야. 또 한 가지는 할부 기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용카드들도 3개월 할부, 무이자 할부를 많이 하기 엄청 때문에 그런 게 많죠. 상당히 좋은데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런데 과연 이런 작은 회사들이 자금력이 있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좀 의문이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일단은 카드보다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단말기도 많이 깔아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용카드에 비교했을 때 아직은 앞으로 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후불 기능이라든가 할부 기능, 그다음 포인트 적립하는 거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사실은 게임이 안 된다. 전자결제 시장 아직은 이렇게 좀 점유율이 올라가기에는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뭐 이미 좀 많은 것들을 반영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뭐 끼이는 것 같은데 그 카드사들이라든가 은행 이쪽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뭐랄까 견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견제를 할 건덕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확대되게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다 은행 카드에서도 네. 지금 모바일 카드 같은 거 저도 이제 모바일 카드를 한번 써봤는데 다 써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유통업체에서도 다 하고 지금 있죠. 하고 있고요. 통신사들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글 월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자지갑 서비스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모바일 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그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직불 결제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은행하고 대기업들이 합종 연행하면서 뭐 어떤 한 두세 가지 들어가고 이런 업체들은 거기에 그냥 끼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편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크게 돈을 벌 수 없다는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돈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직불카드 수수료가 보통 한 1.5%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밴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거든요. 요거는 건당 한 15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10,000원짜리 소액 결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럼 10,000원이면은 이게 1.5%는 150원이거든요. 근데 그 건당 150원을 주게 되면은 한 5,000원짜리를 이걸 쓰면 오히려 이 서비스하는 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익의 엄청난 그 증가로 돌아와서 굉장히 회사가 커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몇몇 업체들이 뭐 대기업과 이제 어떤 그 전략적 제휴 같은 걸 맺어가지고 같이 시장을 좀 커지는 시장을 이제 먹어가는 이런 그림이 그 기업한테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사하고 같이 가든가 유통업체랑 같이 가든가 이런 그림이 최고가 될 텐데 누가 될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할지 육토적 회사들이 뭐 자체적으로 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너가 이제 바이앤셀인데 아까 이제 표와 아까 그 그래프 많이 한 달 동안 뭐 120% 더 오른 회사들도 많고요. 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좀 오늘 코너 좀 정리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결제 시장을 둘러싼 이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고 이익도 분명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주가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항상 성장 중 그렇죠. 내년뿐만이 아니고 내후년 또는 3년 뒤 성장까지 끌어당겨 와서 썼는데 맞아요. 막상 그게 어느 순간 꺾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가는 내후년 정도까지 비약적인 발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가정한 주가다. 그래서 버블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버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버블이 된 상태는 이 버블이 꺼지면은 그만큼 데미지가 클 수가 있고 정말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주식의 역사라는 게 버블과 역버블을 먹고 사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는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산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산업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정한 그런 어떤 주가를 상당히 보실 필요도 있다. 사실 NHN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참 될 것이냐 갖고 말이 많았었는데 NC소프트도 그렇고요. 결국 그런 것들도 살아남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업계에서 단 하나만 살아남는데 여기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버블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블과 역버블. 저는 이제 다음 코너에서 역버블이 무엇인지 한번 좀 우리 이 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